네,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동시호가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양대지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다우가 좀 오름폭이 그래도 컸는데 혼조 양상이었죠. 오늘 양대 시장은 현재 미국의 선물 흐름을 따라갑니다. 하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0.3% 하락으로 2281선, 코스닥이 0.36% 내림세 692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은 일단 신재생 에너지주들 가운데서 수소주가 조금 탄력을 받는 듯 하다가 조금은 떨어지네요. 범한 퓨얼셀이 1.9%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메이드 그룹주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지만 또 어제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으로 위메이드 현재 호가에서 18%, 16%까지 급락을 하고 있고 위메이드 플레이와 위메이드 맥스가 18에서 19%까지 급락하면서 오늘 큰 폭의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오름세 좋았었던 삼성 SDI 3%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어제장에 캐나다 자동차 부품 기업 마그마 쪽에 미국의 공장 신설 확장 소식 관련해서 마그마 관련주 대성 파인텍과 에코캡이 4%에서 10%가량의 상승 효과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가운데서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효과가 눈에 띄는데요. 현재 2%의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관련 주식들 가운데서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진단키트 가운데서는 또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네요. 트리플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주식시장이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국장 GDP 발표와 또 기술주의 실적 발표 그 속에서 혼조 마감됐습니다. 나스닥이 연이틀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술주 메타, 아마존, 애플의 실적 부진에 따라서 주가 약세가 이어집니다. 기술주 어떤 일부분에 기대치 미치지 못하는 실적들로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기술주의 매물 압박, 변동성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GDP, 3분기 GDP가 2.6%로 잠정 집계가 되면서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덜어냈고요. 또 이 안에서 물가에 대한 정점론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물가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타 또 고용과 내구재 수주 관련한 지표들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피벗 기대감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두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반응이 있었는데요. 12월에는 금리 인상폭을 50bp 인상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캐나다, 연준, ECB 등 각국에서 피벗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죠. 간밤에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약세 속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60일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출발 상황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양대지수 출발 상황 하락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는데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소폭의 하락입니다. 코스피 지수 0.42%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227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0.64% 하락세 기록하면서 690선에 걸터 앉은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대시장 외국인 쪽의 매도가 흘러나오고 있고 외국인 선물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선물시장에서 매수를 하네요. 유가증권 시장 수급부터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6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00억 원 넘는 매물 장 초반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이틀 연속의 매수 우위입니다. 어제 꽤나 강력하게 기관 쪽에서 5천억 원 넘는 매수를 보인 끝에 오늘 추가적으로 또 80억 원의 매수세 나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오늘 장에 매수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6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며 254억 원어치 개인 쪽에서 사고 있습니다. 오늘 장 외국인 쪽에서는 IT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합니다. 대형주와 전기전자업종 위주로 한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서비스 업종을 매도합니다. 이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대체로 사고 있는 모습이네요.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 건설업에 대한 매수 눈에 띄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오늘 IT와 화학업종, 금융업종에 대해서 매수세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한 매도세, 하루 만에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각각 82억 원, 103억 원어치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합니다. 203억 원어치 개인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장 코스닥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유가증권 시장도 매도 우위를 장 초반에 가리키고 있는데요. 차익거래 쪽에 유가증권 시장 매수세는 어제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차익거래 매도가 좀 더 커서 전체로 56억 원어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비차익거래 중심으로 한 매도 70억 원어치 잡히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현재 하락 주도하고 있는 업종 전기전자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팔고 기관 쪽에서 사고 있는 모습인데 전기전자 업종 오늘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하락 압력 받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애플 수혜주라고도 또 분류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하이닉스, 현대 에너지 솔루션까지 일제히 2에서 3% 하락하면서 IT 하락 압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과 뒤를 이어서 건설, 운수창고, 유통업종 나란히 소폭의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섹터 쪽을 보시면 보험업종이 1.2%의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보험주의 오름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기계업종 0.5%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화천기계 아까 동시호가에서도 급등세였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 움직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내시장 대형주부터 좀 보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대형주의 움직임 전체적으로는 혼조 양상인데 상승 하락 가운데서는 상승 쪽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S-오일 주가가 3.5%의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S-오일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장의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배당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이 있다는 증권사들 평가가 이어집니다. 4분기부터 또 빠른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오늘장에 88,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SK이노베이션 같은 보험주와 배터리 셀 관련 주식들 가운데서 추가적인 상승 1%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3%까지 낙폭을 나타내고 있어서요. 오늘 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3%의 낙폭, 시초가보다 좀 더 낮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7,000원대의 테스트에 들어간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이버, 카카오, 여타 미국의 빅테크의 어닝 쇼크, 빅테크의 실적 부진이라고 표현할게요. 기술주의 실적 부진에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 쪽의 주가 하락은 계속 이어집니다. 1%에서 1% 후반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동반해서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보시면 코스닥의 대형주는 하락 쪽이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메이드가 대형주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죠. 16% 급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악재 소식에 따라서 위메이드 그룹주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덩달아 게임주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가 추가적으로 3.6%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이 이 박스권을 결국에 좀 지키지 못할까요? 전저점을 좀 이탈하면서 오늘장 추가적으로 3%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펄어비스 2%의 약세를 기록합니다. 반대로 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소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LNF, 에코프로비엠 1% 내외 상승,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엔터주 가운데 SM 0.4%의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그래도 오름세를 시도하는데요. 0.3%의 플러스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쪽을 볼까요? 네, 일단 오늘 IT 쪽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을 보시면은 어제 이제 6만 원 단 돌파가 안 되고 오늘 이제 차익 매물을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국계 창구 쪽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나오고 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기준으로 6만 원 단이 단기 고점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갈 일은 사실 그렇게 없거든요. 지금 업황 바닥도 아니고 메모리가가 지금 계속 빠지는 상태에서 수급으로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막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제 한동안 좀 횡보를 하게 될 거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같이 따라 올라왔던 이제 반도체의 장비 소재주들 지금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제 좀 막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반도체 장비 소재들 올라오는 거는 이제 막히더라도 이제 종목별로 업황 관계없이 내년도 이제 1분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종목들별로 이제 좀 차별화되는 이제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실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감안을 좀 하시면서 이제는 반도체 전체 섹터 들어올리기는 좀 마감이 됐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러한 매매는 달러 인덱스와 좀 연동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9월 말부터 꾸준하게 반도체를 좀 사다가 이제는 좀 파는 모습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살 만큼 어느 정도 담았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규모에 그게 키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막 올라갈 때 사실 우리 시장이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은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다시 돌이켜보면은 외국인들 자금이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제일 기본 자금들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정된 기본 자금으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만할 때 살 수 있었던 종목들은 결국에는 빅5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매기가 들어왔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인들 자금 전체 규모가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할 만한 곳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BBB5였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어느 정도의 어떤 가격 매력을 인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타 반도체 주식들 가운데서 또 오늘 움직임들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상승하는 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운데 이 종목만 오르고 있습니다. 화천기계가 14%까지, 15%까지 현재 강세를 띠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해인, 서암기계공업 이들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고요. 화천기계 지금 별다른 이슈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함께 일부 방산 주식의 주가 회복세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면 방산주 가운데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2%에서 2% 후반까지 상승합니다. 한국항공우주 1.4%의 상승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소형주 가운데 탈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방산 쪽의 종목이거든요. 14%까지 강세를 띠면서 오늘은 다시 한번 또 방산주 쪽에 주가 회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 대한 피봇 기대감 이런 것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보험주가 오늘장에 또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특징을 알아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 오늘도 보게 되면은 전기차 쪽에는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부진하고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좀 하락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쪽에 있는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소재주 쪽으로 LNF하고 에코프로 BM 쪽이 추가 상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셀업체들, 삼성 SDI는 사실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매기가 어디로 갈까? 그럼 빠져버릴까를 봐야 되는데 빠지는 게 아니고 소재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창구 쪽으로도 지금 매수가 좀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쪽에는 전기차 섹터 내에서의 셀, 양극재, 첨가제, 장비 이런 쪽으로 순환매 형태로 계속해가지고 지금 뭔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 쪽에는 이번 시장이 살짝 소강 상태가 된다면은 오히려 좀 더 보셔야 될 만한 구간이고 계속해가지고 전기차 쪽에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포트의 50% 정도까지도 그 구성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전기차 쪽에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리면서 여기에서 또 핵심 광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됐는데요. 오늘 알루미늄 종목군들이 나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쪽의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핵심 광물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요? 가격 움직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남선 알루미늄이 8%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조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1에서 2%의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어제 아까 호가로도 잠깐 짚어드렸지만 어제 강세였던 대성 파인텍, 에코캡 같은 종목이 4에서 10%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미국 쪽으로 갑니다. 캐나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마그나가 미국의 미시간주에 공장 신설 확장 소식을 내놓으면서 마그나 관련 주식으로 오늘 이 종목군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터리주에 대해서 또 전체적으로 계속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게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15에서 16% 하락하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보다는 조금 낙폭이 더 줄어들긴 했지만 급락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는데요. 위메이드가 추가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님, 게임주의 동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게임주를 요즘에 이끌었던 게 이제 위메이드하고 드래곤 플레이하고 이쪽 두 개 이제 시세였는데, 위메이드 쪽에서 위믹스, 제일 중요하게 지금 위메이드를 이끌었던 위믹스 부분에서 지금 노이즈가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상승 동력이 뭐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믹스 쪽, 그 위메이드 쪽에서는 이제 거래소에 상당히 좀 소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별로 소명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원래 한 2억 4천 개 정도 지금 발행을 유통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계획에서는 지금 3억 개가 넘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 희석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 신뢰성에. 이게 과연 어떻게 지금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쪽에는 주식시장보다도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지금 관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관련된 그 위믹스와 부분에서는 제 생각에는 좀 회피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드래곤플라이도 뭐 단기적으로 지금 매물을 맞을만한 곳에 이제 막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주들은 그럼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신장 모멘텀 얘기 이렇게 나올 거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게임주들에 대한 앞으로 4분기, 그 내년 1분기까지의 그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낙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단지 이제 이런 노이즈드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피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주셨네요. 위메이드 그룹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예, 이쪽에는 저는 이런 노이즈는 좀 피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매도 의견 드리고요. 단지 이제 뭐 내년도에 좀 유력한 요즘에 특히 이제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주로서 요즘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그동안에 NC소프트를 굉장히 좀 괴롭혔던 그런 노이즈들이 좀 소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펄어비스도 이제 신작이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화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4분기, 1분기 때 조금 이제 게임주 전체 섹터를 좀 끌어주지 않을까, 또 이제 개별주들도 신장 모멘텀 얘기 나오면서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컴투스, 또 펄어비스, 크래프톤 같은 주식들은 좀 횡보 양상을 보여주면서 바닥을 잡아 나가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 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대형주들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HL 만도입니다. HL 만도가 지금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장 초반에 강세를 이어나가 주는데요. 6%까지 강세를 띄고 있고요. 또 반대로 실적 부진으로 하락하는 쪽은 바로 LG생활건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좀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이 4%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생활건강 아무래도 뭐 원자재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또 중국 쪽에 대한 부담감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뭐 예상된 어닝 쇼크였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추가적인 이런 하락세가 도드라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동차를 제외하고 자동차 부품은 또 다시 좀 살아나가주는, 되살려주는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예. 자동차 부품주들 어떻게 관점 가져갈까요? 네, 계속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의 그 완성차들의 실적에 관계없이 지금 부품주들의 실적을 이끌어주는 건 뭐냐면 완성차들의 실적이 아니라 완성차들의 생산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생산 능력이 지금 반도체 공급 이슈가 좀 완화되면서 생산이 지금 원활하게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품주들은 그동안에 납품 못했던 여러 가지 부품들 매출 뭐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 입장에서는 지금 주문 받아놓은 것만 생산하려도 생산이 지금 뭐 반도체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해가지고 풀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게 이게 내년도 1년 내내입니다. 새롭게 지금 그 주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의 어떤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현대차하고 기아는 완성차이기 때문에 뭐 반등 이상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근데 부품주들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은 현대차하고 기아가 생산이 계속 될 거고 계속 더 빠르게 지금 돌릴 거기 때문에 부품주들은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만도 실적 좋아지는 거 보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모비스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미국의 공장 갖고 있는 뭐 SL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안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성장의 길이 열렸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 특히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잘 실적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도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부진합니다. 예, LG생활건강 뭐 예상했던 부진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드렸었고요. 오늘 아까 호가에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또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현재 1% 가까운 상승인데요. 화장품주 대형주 보겠습니다. 부진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화장품주들은 한 2년 전부터 코로나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들어가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리오프닝 얘기 나올 때도 저는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반등시 매도 의견 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일본 화장품들이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그때 많이 잘 팔렸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브랜드로 대체가 다 돼버렸거든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지금 중국 가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엔 자기네들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인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는 더군다나 뭐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대체될 게 너무 당연했던 거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쪽으로 어떤 판로를 넓히지 못한다면은 분명히 화장품주들은 안 좋을 걸로 보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뭐 좋아질 거다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방언을 해주고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어둡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반등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 반등시 매도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 흐름 좋은데요. 어제 실적 발표 일제히 나왔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3분기 연속의 적자를 딛고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주가가 2% 넘게 상승 탄력을 기록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3.6%로 탄력은 더 높고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2%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팅주 쪽에서 성광밴드, 태광 같은 종목도 3% 내외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조선업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쪽의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이쪽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들 때문에 LNG라든지 그리고 태양광까지 사실 지금 좀 저조합니다. 반격이 좀 강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중간선거까지 걸려 있어서요. 오늘 조선주가 좀 특징적입니다. 짚어주실까요, 전문가님? 예, 조선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 가지고 이제 그 기자회 쪽 보좌에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성 선박 업체인 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쪽들은 이제는 수주가 피크를 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적은 지금부터가 이제 이익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빠지지는 않고 횡보를 할 겁니다. 아마 박스권 전략을 하셔야 될 거고요.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요. 기자재주들은 사실 이제부터가 실적이 나오는 이제 초반이라 봐야 되겠죠. 성광밴드라든가 이제 지금 배 만들기 시작하니까 성광밴드라든가 뭐 이런 쪽도 태광, 하이록 다 BMT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거고요. 본행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런 쪽들 다들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위포조선 빠지면서 수주 피크 얘기 나오면서 빠졌기 때문에 같이 빠졌어요. 실적들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반등 지금 성광밴드는 강하게 나오고 있죠. 저는 기자재주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 10일자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폴란드도 마찬가지고요. 사우디도 우리나라와 네옴시티 프로젝트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산업이 바로 원전과 방산이거든요. 이쪽에서 산업을 증진하고 수출을 더 촉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정부 차원이나 해외 쪽에서 계속 우리랑 협력하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조성되고 있는 산업인데요. 전문가님 코멘트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원전 쪽에는 지금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 쪽 노이즈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건 풀릴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산업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그 회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동맹이라는 부분, 그리고 원전 산업이라는 게 꼭 이제 에너지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 쪽에서의 여러 가지 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제 원전 쪽이 잘 풀리지 않을까. 또 이제 폴란드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전 쪽 사업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또 했기 때문에 지원하겠다고. 이쪽은 뭐 정부 정책이 그렇다면은 중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 노이즈를 딛고 다시 갈 걸로 보고 있고요. 방산 쪽에는 원전처럼 그런 노이즈도 없습니다, 사실. 방산 쪽에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우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기술에 대한 신뢰가 지금 이제 생겼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죠. 전투기 수출이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거다. 그 경전투기도 아니고 연습용도 아니고 실전용 전투기가 지금 수출됐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해 가지고 글로벌 이제 신뢰도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당장에 좀 실적이 좀 잡힐 만한 현대로템도 그렇지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육해공을 총 망라해가지고 대우조선 인수함으로써 그렇게 가겠다라고 그러고 있고요. 항공우주, 뭐, LI 넥슨, 요 네 종목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좋은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박스권, 오랜 동안 그 횡보를 할 겁니다. 하지만 박스권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겠네요. 전체적으로 내년도까지 바라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남겨주셨습니다. 배터리, 조선기자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여기에 원전, 방산까지 평가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와 개장 상황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